안녕하세요, 볼리TV 성욱입니다. 요즘 프리미어리그에서는 명예전당에 올해 새롭게 헌액될 인물들을 선정하는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매년 프리미어리그를 빛낸 역대 위인들 중에서 몇 분을 선정을 해가지고 여기 명예전당이라는 곳에 이름을 올려서 그 업적을 공식적으로 기리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헌액이라는 말이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 쓰는 말이죠. 근데 국어사전에 있습니다. 헌액, 우수한 업적을 인정받아 명예로운 자리에 오름. 프리미어리그 같은 경우에는 규정상 이미 은퇴한 인물들을 대상으로 선정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후보 대상이 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언젠가 될 거라 믿고 왜 그런지를 오늘 쭉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100호 골을 터뜨린 손흥민 선수가 명예의 전당에 정말 헌액이 될 수 있을지,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예측이 가능한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 두루두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처럼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명예의 전당이 생긴 건 역사가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명예의 전당은 당초 2020년에 창설이 될 예정이었는데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연기가 됐습니다. 2021년에야 런칭이 됐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측은 1992년에 창립한 프리미어리그의 스타 선수와 감독들을 기억하기 위해 명예의 전당을 만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아직 오프라인 기념관은 따로 없습니다. 온라인으로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명예의 전당 헌액은 리그에서 개인에게 수여하는 최고의 영예입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기에 이름을 올리는 선수들은 공식적으로 프리미어리그 레전드 오브 레전드다, 이렇게 봐도 좋은 겁니다. 2021년 첫 헌액 대상은 모두 8명이었습니다. 앨런 시어러, 티에리 앙리, 에릭 칸토나, 로이 킨, 프랭크 램파드, 데니스 베르캄프, 스티븐 제라드, 데이비드 베컴, 누가 봐도 정말 레전드 오브 레전드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죠.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다 골 기록 보유자인 앨런 시어러,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최다 무려 4번이나 수상을 했던, 골든부트를 4번이나 받았던 티에리 앙리를 비롯해서 맨유의 전설인 칸토나, 로이 킨, 베컴, 첼시 레전드 램파드, 아스날 레전드 베르캄프, 리버풀 레전드 스티븐 제라드가 선정이 됐습니다. 각 명문 팀들의 프리미어리그 시대 최고의 어떤 영웅들 이름을 올렸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당시에 이렇게 쟁쟁한 후보 무려 23명 가운데 총 8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2022년 작년에도 8명의 선수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헌액된 사람이 총 16명인 거죠. 맨시티의 세르히오 아구에로, 그리고 뱅상 콤파니, 맨유의 웨인 루니, 피터 슈마이켈, 폴 스콜스, 아스날의 패트릭 비에이라, 이안 라이트, 또 첼시의 디디에 드록바, 이렇게. 여기도 쟁쟁하네요. 네. 이때도 23명이 이제 후보자 리스트에 이름을 좀 올렸었는데요. 정말 여기서 가려 뽑는 것도 참 쉽지가 않은 일인데, 올해는 지금 한창 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녹화하는 중에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이 보시는 지금은 투표가 끝났을 겁니다. 이번에는 예년과 달리 후보자 수를 총 15명으로 줄여서 팬투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토니 아담스, 솔 캠벨, 마이클 캐릭. 솔 캠벨하고 마이클 캐릭은 토트넘, 지금까지 토트넘 헌액자가 없는데 토트넘 출신으로 후보에 오른 그런 선수들이고요. 사실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 시대에 그다지 강한 인상을 남길 만한 성적이 죠. 포체티노 감독 시기,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와 케인이 본격적으로 컴비네이션 발휘가 되면서부터 이제 좀 상위권 올라와서 좋은 성과를 냈던 팀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 뒤에 패트릭 체흐, 앤드류 콜, 애슐리 콜, 저메인 데포, 레스 퍼디난드, 이 두 사람도 토트넘과 인연이 있군요. 리오 퍼디난드, 로비 파울러, 게리 네빌, 마이클 오웬, 존 테리, 야야 투레, 그리고 네마냐 비디치까지 다 쟁쟁하긴 한데, 확실히 딱 봐도 앞서 뽑힌 선수들하고는 약간 좀 느낌이 다르긴 합니다. 자, 투표는 한국 시간으로 이제 11일 새벽에 마감이 됐고요. 여러분 보실 시간에 마감됐으니까 최종 발표는 5월 3일 수요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명 가운데 최종 3명이 헌액이 되는데, 이 중에 누가 될까요? 제가 얼핏 봤을 때는 게리 네빌, 리오 퍼디난드, 존 테리도 될 만은 한데 약간 사생활에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옛날 분들입니다만 토니 아담스나 솔 캠벨 같은 경우도 충분히 가능은 하겠지만, 아무튼 예측이 쉽진 않네요. 이번에는 이제 예년과 달리 5명만 헌액을 하기로 했는데,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이 선정하는 2명은 3월 29일에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 추가 3인이 이 15명 후보자 중에 투표를 통해서 선정될 예정인 건데, 미리 선정된 2명은요 아마 이론의 여지가 없을 분들입니다. 감독으로 처음 헌액이 되는 분들이죠. 알렉스 퍼거슨 경, 그리고 아슨 벵거. 이 두
위대한 지도자들, 맨유와 아스날 왕조를 세웠던 덕분에 이분들이 떠나고 나서 두 팀 모두 좀 고생하는 시기들이 좀 있었죠. 아무튼 이렇게 헌액 대상자들의 숫자는 매년 달라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거는 손흥민 선수는 그럼 과연 명예전당의 헌액이 될 수 있을까? 후보자에 오르는 거는 문제가 없을까? 그러니까 지금 얼핏 생각하면 제 생각에 무조건 됩니다. 예, 여러분이 보기에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후보로 올라와 있는 분들 대단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딱히 처지지 않아요. 예, 오히려 앞서는 것처럼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선수들도 있고, 그러니까 아직 현역이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겠지만 나중에 저는 충분히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기록으로 보나, 뭐 상징성으로 보나, 또 위에 선정된 분들 리스트, 네, 다시 한번 보세요. 네, 별 뭐 손흥민 선수 빠지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제가 이제 주관적으로 얘기를 드린 거고, 그렇다면 객관적인 기준이 있느냐? 있습니다. 자, 2023년 올해 프리미어리그 명예전당 헌액 후보 대상자 요건이 있어요. 이 요건을 살펴보면 먼저 6가지 요건을 딱 정리를 해놓고 이 아래 6가지에 해당이 안 되더라도 뚜렷한 어떤 좀 족적을 남긴 사람 같은 경우에 프리미어리그 250경기 이상 출전 기록이 있으면은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주요 요건들이 뭐냐면 한 클럽에서 프리미어리그 200경기 이상 출전, 프리미어리그 10주년이나 20주년 때 베스트 11에 선정이 됐는지 여부, 프리미어리그 골든부트 또는 골든 글로브 수상, 프리미어리그 우승 3회, 프리미어리그 올해의 선수상 수상 경력, 또 프리미어리그 100골 이상 또는 골키퍼 같은 경우에는 100클린쉿 이상. 야, 진짜 여러분 하나같이 정말 대단한 기록들이죠. 이 중에 하나만 충족해야 됩니다. 이거를 뭐 다 하거나 여러 개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중에 하나만 해당이 돼도 명예전당 후보로 손색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대단한 거니까. 프리미어리그 우승 뭐 우승 같은 경우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팀의 주축이 아니어도 한 시즌만 반짝해도 우승 멤버가 될 수는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의 손흥민 선수 이 중에서 과연 몇 항목이나 해당이 될지 뭐 뻔한 답이지만 한번 하나씩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한 클럽에서 프리미어리그 200경기 이상 출전했느냐? 오케이, 260경기를 뛰었습니다. 토트넘에서만 뛰었으니까. 자, 두 번째, 프리미어리그 10주년 또는 20주년 베스트 멤버에 들었느냐? 이건 아니죠. 네, 프리미어리그 골든부트 수상? 오케이. 예, 이거 작년에 받았으니까. 야, 이건 다시 생각해도 놀랍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 나왔어요. 프리미어리그 우승 3회. 이거는 뭐 한 번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자, 카라바오컵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이건 뭐 우승 경력 없으니까. 자, 프리미어리그 올해의 선수상? 이것도 아직은 아니죠.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프리미어리그 100골 이상 넣었느냐? 이건 뭐 100골 넣었죠. 당당하게 통과. 마지막으로 프리미어리그 250경기 이상 출전을 했느냐? 이것도 벌써 260경기를 뛰었기 때문에 무사 통과죠. 그러니까 총 7개 항목이라고 보면 여기서 하나만 충족을 시켜도 명예전당 후보를 올릴 수가 있는데 손흥민 선수는 벌써 무려 4개 항목에서 오케이 라는 거죠. 한마디로 프리미어리그 명예전당에 들어갈 자격은 이미 획득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진짜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명예전당이라는 거는 이제 미국 MLB 사례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이런 그 어워드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무대 사례들에서 보듯이 실력도 중요하고요, 업적도 있어야 되고요, 인성, 의미 이런 게 다양하게 고려가 돼야 됩니다. 사고 치면 헌액이 됐더라도 뭐 아웃되는 경우들도 있고,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득점왕을 하기도 했지만 이게 한 해 반짝이 아니죠. 벌써 8시즌째 프리미어리그 뛰고 있는데 첫 시즌은 뭐 빼더라도 지난 6시즌 2자릿수 골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선수 흔치 않습니다. 역대 최고 골잡이 중 하나인 해리 케인과 함께 프리미어리그 통산 최다 컨비네이션 골도 여전히 기록을 하고 계속 갱신해 나가고 있고요. 게다가 아시아 선수로는 입지전적인 성과를 냈죠. 이거는 이런 압도적인 상징성. 정말 과거에 그 조지 웨아 선수가 물론 대단한 선수지만 발롱도르를 받을 때 아프리카 선수로 이 정도의 성과를 냈다는 게 엄청난 힘이 됐던 건 분명하거든요. 손흥민 선수는 아시아 축구 선수 하면은 지금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선수가 됐기 때문에. 자, 그리고 정말 타팀 팬들까지도 아끼고 응원하고 누구나 신뢰하는 그런 또 선한 영향력을 가진 많은 사랑을 받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경기장 안팎에서 모두의 모범이 되는 선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했을 때 팀으로서 물론 우승은 못했죠. 하지만 언젠가 은퇴한 이후에 당연하게 당당하게 명예전당, 프리미어리그 명예전당에 이름을 올릴 선수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것도 역시 당연하게도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가 될 거고요. 아직 한참 더 뛰어야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 너무 좀 이르긴 합니다만 백호골이라는 역사적인 성과를 목도하고 나니까 요즘 한참 선정이 진행 중인 이 명예의 전당 얘기를 또 안 할 수 없어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보는데요. 참 덕분에 또 좋은 꿈 한번 꿔보네요. 네, 저 쟁쟁한 선수들, 저 명예의 전당 올라가는 저 모습이 우리 또 한국 선수 이름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생각을 해보니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 프리미어리그 명예의 전당도 명예의 전당이지만 여기보다 한 단계 더 뭐 단계도 아니고 그렇습니다만 좀 더 포괄적인 수상 기준을 갖고 있는 국립축구박물관, 그러니까 내셔널 풋볼 뮤지엄이라고 있습니다. 영국에. 여기에서 선정하는 명예의 전당에도 손흥민 선수가 미래에 충분히 이름을 올릴 자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프리미어리그만이 아니라 영국 축구 전반에 걸쳐서 기여가 큰 의미가 있는 그런 분들을 헌액하는 어워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프리미어리그 명예전당 이름을 올린 분들 외에도 상당히 많은 그 축구 인물들이 여기에 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영국 축구 역사에 족적을 남긴 국적 불문의 축구인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도 저는 충분히 너무 그 괜히 말하고 나니까 너무 설레발 떨어나 싶긴 한데, 아무튼 그만큼 하루하루 매 경기 역사를 써나가고 있다. 요 얘기를 결국 드리고 싶은 거였습니다. 자, 명예전당 이야기. 언젠가 다시 손흥민 선수의 수상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폴리TV가 됐으면 좋겠네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